광개토대왕 이름부터가 그쵸? 땅을 넓힌 게 딱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는 노래 있잖아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만주 쪽으로 땅을 많이 넓힌 거 많이들 들어보셨었지요? 보시면은 만주 지역의 후연, 그리고 부여와 숙신 등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민족의 명칭들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땅을 넓혔다 이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 보시면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북쪽으로 만주 지역만 공격한 게 아니라요.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습니다. 한강 북쪽까지만이에요. 아직 백제 수도가 있는 한성까지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었고 세 번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신라에 침입한 뇌를 격퇴해주러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냈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때 신라가 그럼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었지요. 그때 신라 왕 이름은 뭐였을까요?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한번 댓글 이것도 한번 제일 처음 올라오는 친구 읽어드릴게요. 자,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신라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왕 누구였었지요? 왕 이름이요. 신라의 왕 이름 누구였을까요? 좀 딜레이가 있어서 늦는 것 같은데요. 예, 장땡정 학생 좋습니다. 뇌물왕입니다. 뇌물왕. 다른 말로 뇌물마립간, 양땡빈 학생도 뇌물마립간 맞습니다. 뇌물마립간 때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해줬었지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이 고구려 군대가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가야 쪽까지 갔었지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대신에 대가야가 연맹의 중심이 되는 걸로 바뀌는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었지요? 바로 그 내용 나와 있고요. 다음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연호라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시대를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기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불기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는요. 연호라고 하는 것은 황제 같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이 내가 왕위로 즉위를 하면 즉위한 해 혹은 그 다음 해를 자신의 원년으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는요. 광개토대왕이면 영락 1년,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그 연도 앞에 연호라는 걸 붙여서 이 세상의 시간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래서 연호가 나오면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렇게 찝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이 있고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알려주는 게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데 이 광개토대왕릉비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 전체적인 업적 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단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힌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외 격퇴했던 것은 지난번에 뇌물마립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영락이라는 연호,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장수왕입니다. 이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혔었고요. 그 다음 장수왕도 이제는 북쪽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합니다. 어디로 그래서 수도를 옮기느냐? 평양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원래 수도는 국내성이었었지요. 한번 정리해보면 본래 고구려는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건국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나중에 국내성으로 옮겼었지요. 장수왕이 이번에 어디로 옮긴다고요? 평양으로 옮기는 겁니다. 고구려의 수도 천도 순서예요. 졸본, 국내성, 평양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인 거고요. 평양을 천도하면서 국내성의 귀족 세력은 좀 더 약화가 되겠죠. 자신들의 기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럼 기지를 좀 더 앞으로 옮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맞서서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가 계속 밑으로 공격할 테니까
함께 힘을 잡고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을 펼친다는 겁니다. 먼저 장수왕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했다. 별표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평양천도 다음에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고구려는 백제에게 원한이 있지요. 아까 이 수업의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죽였잖아요. 자신들의 왕을 죽인 이 복수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한 다음에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류왕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장수왕이 했던 겁니다. 장수왕의 남진정책,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반면 백제는 왕이 죽은 위기지요. 수도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느냐?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장수왕 내용 아주 핵심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한성을 함락시켰고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다. 한성 함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류왕이 전사도 같이 얘기 나옵니다. 함락이라고 하는 건 점령했다는 거예요. 함락이란 단어 아시겠죠? 다음이요. 한강 이남까지 나중에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내용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문자왕 때는 부여를 병합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장수왕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요. 장수왕은 꼭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장수왕 정말 오래 살았나요? 오래 살았습니다. 현재 기록에 따르면 98세까지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98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왕이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왕이 오래 사는 걸 한편으로 좋아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왕이 되는데 왕이 못 되는 그 아들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98살까지 살아서요. 실제 장수왕의 아들은 왕세자, 세자는 됐었거든요. 다음에 왕이 될 후보죠. 근데 왕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그 왕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그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요. 조다입니다. 그래서 고시니까 고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고구려의 왕위계보도 보시면요. 장수왕 다음에 왕 표시가 안 돼 있고 조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던 그 고구려의 그 왕세자, 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다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독자적 세계관인데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그냥 왕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태왕이다. 큰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일반 왕들이랑. 난 태왕이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었지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냥